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볼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리해고 뉴스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정리해고 얼마나 이루어졌나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6만여 명의 직원들이 해고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로 6만 건의 일자리를 줄였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금융업계가 호황을 맞으면서 금융권에서도 대규모 증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년 사이에 금융권도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해만 6만 건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소식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좀 내용 좀 짚어볼까요?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많이 채용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임금도 많이 뛰었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좀 더 늘려서 이러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을 아껴서 그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어렵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도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 바로 대표적인 비용 절감 방식이죠. 인력을 해고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는요, 바로 금융권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간 내내 계속해서 각 기업별로, 각 은행별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다라는 뉴스는 단편적으로 조각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연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합산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소한 20곳 이상의 은행권들의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니 6만 1,905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6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리해고의 규모가 매우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6만여 명이라는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는 2008년과 2009년 전 세계를 위험으로 몰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2007년과 8년을 전후해서 당시만 해도 연간 기준으로 무려 14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금융권에서만 말이죠. 그런데 올해만 해도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많은 인원들이 조절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직 공시 등의 데이터들이 모두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그리고 나와 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인력들이 해고가 됐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5년과 2019년에도 대규모 대량 해고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리스크였다면 최근 1년 사이의 이슈는 금리가 높아졌던 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기업들이 해소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시국에 사실 기업들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그와 별도로,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업들은 호실적을 거뒀었는데요. 기업의 성과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금융권도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에는 많은 인력들을 고용을 했었고요. 또한 최근에는 주춤했었지만 코로나 시국에 IPO나 여러 가지 M&A 이슈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력이 계속해서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금융권에서도 대폭 인력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던 실리콘밸리 은행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현 우려가 커졌었고요. 유럽에서도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팔리는 등 여러 가지 금융권의 위기 상황이 연초부터 이어져 왔었습니다.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던 스위스의 대표적인 금융사죠. UBS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000명을 해고하면서 단일 은행, 단일 금융기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인력이 해고됐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인데요.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금융권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24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을지, 이로 인해서 거시경제의 타격은 얼마나 커질지 등도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금융권의 대규모 인원 감축, 집계된 올해 기사에 대한 내용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 이슈,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M&A는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약업계에서 계속해서 M&A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가 12억 달러 규모의 이 중국의 그라셀 바이오테크놀로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제약업체들의 M&A 열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 제약사 인수 소식인데요. 자, 코로나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흥했던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니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M&A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 아스트라제네카가 약 12억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항암제 기업 바로 그라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많은 제약 회사들이 이런 M&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 백신 등 이 코로나와 관련된 호혜를 누렸던 기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도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중국 기업을 인수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 바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소식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의 인수 합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로 같이 나온 뉴스,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지난 주말 하더라도요, 14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한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41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기업, 바로 레이즈 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2주 동안 계속해서 M&A를 진행할 만큼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업계에서는 활발한 M&A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미래 먹거리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뉴스, 이것도 24년도에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제약 바이오업계 인수 소식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마지막 뉴스를 보겠습니다. 바로 인텔 소식입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무래도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부진 때문에 우려가 커져 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번엔 이를 극복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인텔에 25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 건설을 위해서 32억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투자 소식 지난 6월에 한번 보도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드디어 설립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오늘 개장 전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오픈 AI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이 중동으로 가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알려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엔비디아의 독주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인텔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요, 새로운 AI 칩을 개발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타도하고 다시 한번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 바로 이스라엘의 현지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가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32억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서 인텔에 2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이스라엘에 짓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뉴스 이후 6월 달에 가안이 나왔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28년도 완공 그리고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규모도 크고요. 인텔의 야심이 돋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스라엘과 인텔의 제휴 동맹은 계속해서 이어져 와 있었습니다. 과연 인텔이 이번 이스라엘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반도체 시장으로의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24년도에는 계약 계획대로 엔비디아를 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인텔의 이스라엘 공장 건립 소식까지 오늘도 3가지 기사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